여러분 안녕하세요. 벌써 어른입니다. 오늘은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. 그 관계 속에서 수많은 부탁을 주고받죠. 소소하고 가벼운 부탁에서부터 부담스럽고 무거운 부탁까지 아주 다양한데요. 여러분은 부탁을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? 부탁을 받았을 때 나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부탁을 들어주거나 혹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. 보통 사람들은 부탁을 들어주는 일은 편하게 생각하는데요. 하지만 거절하는 것은 뭔가 어렵고 힘들어합니다.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위해 거절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은 거절을 잘할 수 있나요? 지금부터 거절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과 거절을 잘하는 방법,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거절을 잘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거절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, 관계 강박입니다. 이런 분들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. 부탁을 받았을 때 그 부탁 자체보다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죠. 내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?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? 하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죠. 그러다 보니 내 부탁의 내용이나 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거절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, 죄책감입니다. 이런 분들은 부탁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거절하는 행위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때문에 거절을 하면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.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 부탁을 받았을 때 나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들어줍니다.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죠.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객관화 부족입니다. 이런 분들은 자신에 대한 기준부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의무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. 그러니 결국 이도저도 아닌 답변이 나오고 말죠. 지금까지 거절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.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징을 가진 분이 있나요? 그렇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절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. 거절을 잘하는 방법 첫 번째는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자입니다. 자,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죠. 이때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 알려주겠다고 대답합니다. 예를 들어, 확인해보고 이틀 후에 말해줄게처럼요. 이때 생각할 여유는 나뿐만이 아니라 부탁을 한 상대방에게도 해당합니다. 거절을 하지 못해 부탁을 들어줬을 때 부탁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. 생각할 여유를 갖게 된다면 부탁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. 또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죠. 부탁한 사람도 이 부탁이 정당한지 부담을 주는 일은 아닌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. 세상에는 별 생각 없이 툭 던져지는 부탁도 많기 때문입니다. 거절을 잘하는 방법 두 번째는 단순 명료하게 말해라입니다. 거절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. 자신의 거절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말이죠. 하지만 말이 길어지면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. 또한 구차한 변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순 명료하게 말해야 합니다.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정이 아닙니다. 거절을 잘하는 방법 세 번째는 자책하지 마라입니다.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당신의 의무가 아닙니다. 거절하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. 나의 상황이나 감정이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거절해야 합니다. 미안한 마음에 거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부탁받은 일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그 결과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모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. 오히려 관계가 깨질 수도 있죠. 정당한 거절은 나와 상대방 모두를 지키는 일입니다. 그러니 거절했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. 지금까지 거절을 잘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. 정말 혹하는 방법을 기대하신 분이라면 조금은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세 가지 방법 모두 아주 특별한 방법은 아닙니다. 다만
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만 있다면 분명 특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거절을 잘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볼까 해요.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이죠. 인생에는 끝이 있고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. 다만 그 끝을 알지 못하죠.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덜 중요하게 여기고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닐까요? 3개월에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면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요?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요? 시한부라도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줄 수는 있겠죠. 그렇지만 판단의 주체는 오로지 나 자신이 될 것입니다.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삶의 중심은 언제나 나여야 합니다. 지금까지 부탁과 거절의 스트레스를 오롯이 여러분 혼자 감당했던 것처럼 거절받는 기분도 상대방의 몫입니다. 스스로를 먼저 지키는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.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